fx가 있고 gx가 있대요. 첫 번째 상황. 그러면 얘를 지수로 업을 생각인 거야. 지수로 업을 생각인데 a에 fx가 있고 a에 gx가 있어요. 이러면 항상 이렇게 되나? 아닐 수 있는 거죠. 증가함수였다면 항상 이렇게 될걸? 감소함수라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a는 1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렇게도 마찬가지 되겠죠? 여기 보이세요? 반대로도 갈 거 아니겠어요? 얘가 증가함수였다면 이것도 부호가 똑같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커지면 커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됐죠? 커지면 커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 a에 fx가 있고요, a에 gx가 있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왼쪽도 쓸게요. fx가 gx가 됐대.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여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얘가 0에서부터 1 사이라면 함수값이 작아져? x값은 커져. 반대잖아. 반대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갈 때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2분의 1에 네모가 있대요, 식이. 그 다음에 2분의 1에 세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풀래. 이거를 풀라고 했으면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가 돼서 너는 네모를 박아놓고 세모를 박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그게 컨셉이라는 거야. 됐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3에 네모가 있고 3에 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증가함수가 될 거니까 얘도 부등호 방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네모가 그대로 오고요, 세모 그대로 와서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에서도 이게 성립되는 거니까 로그함수에서도 자동 빵인 거야. fx가 gx 이렇게 됐죠. 부등호 방이 그대로 가는 경우 로그 a에 fx가 있고 로그 a에 gx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가 1보다 컸을 때는 증가함수다 보니까 부등호 방이 그대로 갈 거고, 실전에도 문제를 풀 때는 반대로 가는 게 훨씬 많겠죠. 수업 시간에 앞에 있는 거 문제를 풀면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죠. 로그 a에 fx, 반대로 로그 a에 gx,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얘가 감소함수였을 때는 반대잖아. 함수값의 부호랑 그 다음에 부호란다. 함수값의 크기랑 정액의 크기가 반대잖아요. a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반대로 가게 될 거라고. 됐죠? 그거를 보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로그 2분의 1이 있고 네모가 있어요. 이렇게 할까요, 이번엔? 로그 똑같잖아. 2분의 1에 세모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너를 판단을 할 때는 네모가 있고 세모가 있어. 반대로 가자. 그 소리인 거야. 거꾸로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로그를 때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밑이 0하고 1 사이는 로그를 때리는 순간 반대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감소함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아요. 로그 3에 이번엔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대. 부등식이잖아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래, 0부터 할게요. 미안. 0부터 할게요. 0부터. 첫 번째 방법은 로그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잖아. 그럼 미까 진수가 무슨 동네? 같은 동네. 그죠? 같은 동네에 되는 거니까 네가 1보다 크잖아? 너도 1보다 커야 돼요. x는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순수하게 확인하러 가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왼쪽이 로그 3의 x잖아? 오른쪽도 밑을 로그 3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진수가 1이면 0이잖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다 보니까 증가함수란 말이죠. 증가함수가 돼서 x의 범위를 추론하러 가는 거야. 1이 있는데 그대로지? 이렇게 할 생각인 거예요.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쪽 2의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3분의 1에 x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수래. 그러면 해석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밑과 진수가 어쨌든 같은 동네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 양수잖아요. x의 범위는 뭐에서 뭐까지?
0에서부터 1까지. 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바꾸러 갑니다. 로그 3분의 1에 x가 있고 얘도 밑을 3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 0이 되려면 이게 1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밑이 0하고 1 사이일 거니까 얘는 부동의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x를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틀려. 왜냐하면 이 조건을 생각 안 했거든. x 항상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막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설명을 내가 왜 안 했냐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시겠죠? 실수 적기 때문에 이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 이제 부등식 문제를 풀잖아. 로그가 나오는 순간 밑과 지는 조건을 먼저 생각한 후에 항상 바꿔버릇해야 돼요. 되셨죠? 이게 좀 숙달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숙달이 만약에 됐잖아? 숙달이 만약에 됐으면 얘가 뿔뿔뿔뿔 가는 거야.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면 얘를 여기 밑으로 박아놔. 3의 양수는 1이잖아.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그렇게 가도 돼.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 상황에서 밑이 0하고 1 사이잖아. 그럼 얘가 이쪽에는 밑으로 가요. 3분의 1의 영수는 1이잖아요. 1보다 작다 해놓고 0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바꿔도 돼. 그건 나중 얘기고. 된 거죠? 일단은 연습을 차근차근히 한 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제 풉시다. 방정식 문제는 그냥 풀고요. 부등식 문제 풀 때 얘를 좀 더 들어서 연습을 시켜드릴게. 보죠. 2-1번. 양수가 있대요. 방식은 뭐 해볼만해. 2에 3x 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9가 있고 4분의 1이 있대요. x를 구하래. 그냥 그거라는 거야.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밑을 통일시키자. 로그 방식을 풀 때 밑을 통일시키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2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오른쪽이. 밑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x 제곱 빼기 4x 빼기 9.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어요. 3x 제곱 빼기 4x 1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그거 하러 가는 거죠, 뭐. 3x x 7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0 되고 x가 양수니까 넌 이제 필요가 없고요. x는 3분의 7 이렇게 구하러 가자는 소리야. 됐죠? 밑을 똑같이 맞춰놓고 방정식을 풀어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답은 동그라미 5번일 테고 2번 하러 갑니다. 이런 거 꼴보기 싫은 거 해. x 루트 x x제곱근 루트 x예요. x는 1이 아닌 양수래. 밑까지 있는 조건 뭐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로그 p분의 로그 1 빼기 p 값을 구하래요. 얘도 초월 방정식이에요. 이거의 근을 p라고 하래. 그냥 풀기는 곤란하잖아. 근데 이런 류의 문제를 보면 이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알 수 있는 건 x는 1이야. 그잖아요? 밑이 1이면 지수가 보고든지 그냥 항상 다 1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이제 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1이 아니라 했을 거니까 1 말고 다른 근을 찾으세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1 같은 거 잘 챙기셔야 돼. x의 x 더하기 1승이고 너는 x의 x분의 1승이야. 둘 다 뭐가 꼴보기 싫으니? 지수가 둘 다 꼴보기 싫죠, 그죠? 지수가 둘 다 꼴보기 싫은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밑이 똑같으니까 이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미분 같은 거 할 때는 지수를 내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지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라서 x 더하기 1이 x분의 1이래. 근데 이거의 근을 p래요. p 어쩌고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이 p라는 거잖아요. p 더하기 1이 p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라고. p를 곱해요. p제곱 더하기 p는 1 이렇게 됐겠죠. 근데 문제에서 1 빼기 p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1 빼기 p라는 것은 p제곱이면 알아. 여기까지 됐니? 1 빼기 p가 p제곱이에요. 이쪽으로 옵니다. 얘가 로그 p분의 1 빼기 p는 p제곱이니까 로그의 p의 제곱이래요. 로그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복귀 시켜보면 로그의 p에다가 p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답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어쩔까? 설명을 조금 하고 할까? 패스할까? 하고 하자. 노트 꺼내세요. 삼각함수 조금만 할게. 삼각 B, 삼각함수 조금만 할게. 인창고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 얼른 하자고요. 배운 지 오래된 사람도 있죠, 지금.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그랬죠. 단위원위로 돌아다니는 함수였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 B부터 잠깐 볼까요? 삼각함수. 첫 번째 삼각 B부터 보죠. 아유,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온 사람은 알겠는데 제가 그 7월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풀어놓은 게 칠판에 적혀 있었을 텐데 또 삼각 B 헷갈려가지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틀리더라고요. 봐, 아무튼. 야, 삼각 B에서는요, 직각삼각형이 놀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하나는 좀 꼭 좀 기억하자, 제발 좀. 이걸 L이라고 했어요. 이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L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코사인 세타라면 너번에 너니까 코사인 세타잖아.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직각삼각형에서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이에요. 알겠죠?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